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까지도 부정선거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5번, 20년 동안 부정선거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통일당. 이번엔 자유통일당. 지금까지 선거를 5번 했으니까 20년 해봤습니다. 20년 해봤는데 20년 동안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된 후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본지가 주최하고 자유언론대한포럼이 주관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언론계 학계 통합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이날 대회사를 전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원로, 자유통일당 고문은 이같이 말하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정강정책에 북한 김정은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정책을 올려놓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증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이후 국내 주요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지만 보수우파 계열 시민단체 및 보수를 지향하는 한국교회 중 상당수가 이번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과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매주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통 보수우파 일간지인 자유일보는 지난 17일 언론계학계와 시민단체 한국교회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부정선거 관련 통합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손상대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 사이로 부정선거를 투쟁해보고 얻어낸 교훈은 혁명적 수준이 아니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정 투쟁을 통해 완벽히 모든 걸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웠는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다. 우리는 이번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 효과가 오늘까지 유지되어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젠 대한민국은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야 했는데 전산에 의한 해킹에 의한 표 도둑을 맞아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거짓 선거로 규정하고 혁명으로 투쟁해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회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 북한이 중국과 함께 해킹 기술 세계 2위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며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북한에서 태어난 목사가 북한에 초청돼 간 것이 화근이다. 북한에 매수대 컴퓨터 50대와 포항공대 교수 2명을 김일성 대학에 보냈고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서 세계 2위 해킹 기술이 북한에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이 해킹 기술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대한민국 농협을 턴 것이었다며 농협이 당시 하루 동안 전산마비가 됐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국방부를 털었지만 그들은 방어를 했다. 해킹 전문가 숫자가 북한의 10배인 미국이 북한 전산망을 역으로 털었고 북한의 컴퓨터망이 다 망가져 3일간 마비가 됐다. 이때 대한민국 안에서는 종북좌파들이 우파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건이 3일 동안 멈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한국의 국정원이 조사한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연대를 해서 한국의 선거 내지는 여론을 조작한다. 특히 북한에는 좌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단어 개발 부서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남한에서 우파들이 힘을 못 쓴다. 역사의 진실을 말하면 죄인이 되고 평양식 역사관을 말하면 영웅이 된다. 이번 4.10 총선도 저쪽이 192석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부정선거 관련 통계학자, 수학자 등이 말하는 것은 다 정황이었지 실증, 물증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장제원 박사가 나타나 중앙선관위 5명 이름을 대며 지적했다. 요즘 드러난 것은 임대 서버란 개념이다. 위장하려고 임대 서버를 써서 조작을 하고 나서 지우고 다시 돌려준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항상 선거에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제일 피해본 곳이 자유통일당이라며 전라도 광양에서 연가 나왔다. 거기서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사람 8명이 증명서까지 가지고 왔다. 부산 금정구 제1투표소도 연가 나왔는데 거기서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부부가 증명서까지 가지고 와서 간증을 했다. 전국 14,000군데 부정투표 장소에서 0123표 나온 지역에서 지금 신고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재투표를 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은 한 번만 더 와서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써주길 바란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자료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3개월 안에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정체에 대해 오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3년 11월쯤에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소중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돈을 받아서 바르게 선거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관리가 아니고 선거 조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일 컨퍼런스 2부 순서 사회를 맡은 김성진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이자들이 일주일씩 보스턴, 몬트리올 등 전 세계 곳곳을 다녔다. 대만에도 일주일 있었는데 대만에 가서 수개표하는 것은 배워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자빠졌는지 알 수 없다. 이 인간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김성진 교수는 제가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많다, 즉 112%가 투표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명확하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장재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재현 박사는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로 증명을 보여드리겠다. 지금부터 딱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리겠다.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이 사기쳤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재현 박사는 사전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98.2%가 민주당이 이겼다.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등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인천에서는 몽땅 1555대 0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제가 거꾸로 선관위 위원장 노태학과 사무총장 김용민에게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질문하겠다며 1555군데를 다 이기려면 0.5 곱하기를 1555번, 이건 계산기에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국민한테 보고를 한 것이다. 지구상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1555대 0이 나온 거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며 여러 장의 전산표를 제시, 그동안 선관위가 잘못을 해온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이만큼 벌려놓고 선전선동을 한 것이라며 오로지 사전선거만 조작한 것이다. 사전선거는 무조건 이겨놓고 무조건 벌리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발췌한 글입니다. 사전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리면 대수의 법칙을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선거 세력들은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찍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더욱 어이없는 일은 국힘당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시도하지도 않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왜 거짓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산점도 그래프를 보십시오. 전국 3,551개 읍면, 동을점을 찍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사전투표율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과 국힘당 혹은 2위 득표율을 얻은 당이 얻은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높은 곳일수록 득표율 차가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전국 3,551개 읍면, 동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색깔을 파랑과 빨강으로 다르게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개의 그룹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점은 광주, 전남, 전북만 따로 표시한 것인데 사전투표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득표율이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투표를 조작할 필요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 나머지 전국 지역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점을 보면 만일 저 자들의 말이 맞다면 사전투표를 많이 한 곳일수록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과 국힘당 혹은 2위 득표율을 얻은 당이 얻은 득표율의 차이가 커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작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이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것이 숫자로도 그래프로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즉
실제로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비슷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힘당이 더 높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올리고 그 올린 수치만큼 가짜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표할 때에는 사전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일 거라는 허황된 소설은 쓰지 마십시오. 정의가 하늘을 울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